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네. 힘차게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제목은요. 성관계만으로 남녀관계가 오래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인 거 봐요. 첫 잠자리 이후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은 남자친구가 하자고 합니다. 뭐 텄으니까. 네, 그렇죠. 관계 자체가 목적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는 저를 해픈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 나 이러려고 만나? 서로가 진짜 사랑한다면은 저를 아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성적 해소를 위한 도구가 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성적인 친밀감만으로 남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네. 아니 그렇다면 명기나 명도는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성들이 고민인 게 이거죠. 성적인 친밀감이 없이는 또 친구 관계에서 남녀 관계로 만들어주지도 못해요. 이게 모든 남녀 관계의 딜레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녀에게 완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성적 친밀감을 높여가야 돼요. 골고루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남녀의 사랑이 오래 가려면 여러 종류의 친밀감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종류요. 다른 건 다 해줘요. 근데 성적 친밀감이 없을 때 남편이 외도할 때 그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다른 거 다 좋은데 성적 친밀감 안 해줬을 때 또 그걸 딴 데 가서 해소하기도 해요. 남성분들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사회 이슈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 친밀감들 종류 중에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 남녀 사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성적 친밀감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거의 출발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친밀감이 없이 성적 친밀감이 있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네. 결혼해서 보니까 다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속궁합이 너무 좋은데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맞아. 반찬도 이 친구는 해산물도 못 먹어. 이게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했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네. 권태기가 왔어요. 네. 성적 친밀감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적인 친밀감이에요. 예를 들어 종교, 아,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철학, 네. 가치관, 뭐 윤리의식 정치색. 종교 얘기하니까 그런 경우들은 많이 봤어요. 또 정신적인 친밀감만 있고 육체적인 친밀감이 빠져 있으면 이 관계도 또 오래가지 못해요. 아, 그래요?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부인하고 정신적인 친밀감이 없는데 다른 데서 그걸 느끼게 되면 네네네. 어쨌든 유혹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친밀감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놀이를 통한 친밀감이에요. 놀이요? 잠시만요. 혹시 섹스는 놀이나 막 이런 느낌? 뭐 놀이공원도 가고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 친밀감이 생기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놀이동산에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니스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였군요, 선생님. 왜냐면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자기가 즐거우면 그때 같이 즐거웠던 사람들이랑 보면서 같이 정서적인 교류를 했잖아요. 아, 그게 사랑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그분들께서 있죠. 재밌게 놀면서 지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같이 놀아야죠. 자, 네 번째는 뭔가요, 선생님? 지적인 친밀감인데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맞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서 좀 정이 쉽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옛날 남자들은 백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오래 못 가요. 평소에 책을 많이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잡다한 경험을 많이 해서 특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서 말이 통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노력의 하나죠. 그렇죠. 네네. 그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 주위도 그렇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진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지적인 친밀감이에요. 자, 다섯째는 뭔가요, 선생님? 일에 대한 친밀감인데요. 예를 들어 뭐 자식을 같이 키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헤쳐나가면서 생기는 친밀감이에요. 네. 시댁이나 친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둘이 합심해서 그 일을 해결했어요. 마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더라도 이제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동지의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특히 이제 두 사람의 가장 공통화제는 애들이잖아요. 네네. 애를 잘 키워내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 뭐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내에게 오르가슴을 선물하는 거를 네네. 연구하는 거. 두 사람이 목표로 세워서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권태롭지 않고 즐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친밀감인데요. 이제 과거 후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아니면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네. 힘들게 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 감정이에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기본 그 맞아요. 양념같이 나와요. 이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싸웠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여자친구분께서 굉장히 우려할 거 아니에요. 네. 옆에서 도사리고 있던 그 남자 사람 친구로 가장한 그 남자들이 이게 감정적인 친밀감으로 인해서 생긴 사랑이에요. 이런 것이 위험한데 이것을 부인이나 남편이 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해주죠. 네,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중을 듣고 왔다. 그러면 네. 그때 위로를 부인이 안 해주고 직장 동료가 해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다 제각각으로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찬찬히 한번 살펴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